2월 5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뇌물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뇌물죄 성립의 전제인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 최순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이철규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풀려난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죄 성립의 전제 조건인 부정청탁 성립의 여부. 1심은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승계 작업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180도 달랐습니다.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 부정청탁 대상으로서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받아간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주장한 전형적 정경유착은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 최순실이라고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적극적 뇌물 공여자가 아닌 강요 피해자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뇌물죄 유죄로 판단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을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역시 1심 유죄였던 승마용 말 구입 대금 72억 9천만 원도 항소심은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며 뇌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공짜로 말을 탄 사용 이익은 뇌물이라는 판단입니다. 형량이 가장 큰 재산 국외 도피와 국회 위증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는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로 승계 작업을 위해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이재용 부회장 측의 전부 무죄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온 이 부회장은 만면에 퍼져나오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좋은 모습 못 보여 죄송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 용기와 현명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특검은 법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룹 총수가 1년여 만에 풀려난 삼성은 표정 관리에 들어간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 내용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이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룹 총수가 풀려난 데 대해 내부적으로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공식 입장 나온 건 없어요. 일단은 승마 빼고 다른 부분 다 혐의가 벗어났잖아요, 혐의를. 특검팀은 판결 직후 구체적인 판결문을 받지 않아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참여했던 파견 검사들과 변호사들은 격양된 반응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검에 참여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런 행동을 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기준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재벌 봐주기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한편으론 1년간 구치소에 있었으니 삼성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쪽으로 엇갈렸습니다. 최순실 딸한테 그냥 그렇게 승마가장 사줘가면서 그렇고 해서는 안 되지. 그죠? 반성을 하면서 뉘우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잘해야죠.
승계 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1심 판단과 부정 청탁 대상으로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항소심 판결, 같은 사안에 대한 1, 2심 법원의 180도 다른 법률적 판단, 법률시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먼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부터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혐의는 전부 5가지인데요. 네. 뇌물과 횡령, 국외 재산 도피,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이렇게 5가지입니다. 네. 1심 재판부는 이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었는데요. 네. 그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이 가운데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뇌물 혐의 일부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뇌물 공여 금액을 크게 낮춰 판단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볼까요? 우선 뇌물은 어떻게 판단이 달라졌나요? 네, 뇌물은 크게 3가지인데요. 네. 정유라 승마 지원 77억여 원, 네. 그리고 동계 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 원, 그리고 재단 출연 관련해서 미르에는 125억 원, K스포츠에는 79억 원 이렇게 3갈래입니다. 네. 1심은 이 가운데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은 무죄, 그리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은 유죄,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해서는 이제 72억 원 이 부분만 유죄로 봤었는데요. 네.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 출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네. 나아가서 동계 스포츠현대센터 지원도 무죄, 정유라 승마 지원만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해서도요. 네. 애초 말 구입 비용 전체를 뇌물로 판단했던 이제 1심과는 달리 네. 항소심은 말을 구입한 금액이 아니라 말을 정유라에게 타계한 이른바 사용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로 보고 뇌물 금액을 대폭 낮춰 판단했습니다. 네. 다만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해서 이제 코어 스포츠 해외 현지 계좌에 송금한 용역비 36억 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횡령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네, 재판부는 뇌물 공여 혐의 중에 이제 승마 지원 관련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을 했었잖아요. 네. 아까 뇌물로 인정됐던 말을 사용하는 데 쓴 용역 대금 이 부분만 횡령으로 인정됐습니다. 네. 형량이 가장 높은 게 특가법상 재산 국외 도피인데 이거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뇌물과 횡령이 인정된 코어 스포츠 해외 계좌에 송금된 이 36억 원에 대해서도 네. 재판부는 뇌물 공여의 그 목적이 있었을 뿐 도피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돈을 빼돌려서 해외로 송금을 하긴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쓰려고 빼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네. 이 부분도 1심에선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입니다. 네. 그 밖에 다른 혐의들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뇌물과 횡령이 이제 무죄가 난 혐의들에 대해서는 범죄 네. 수익 은닉 혐의도 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이제 승마 지원 관련해서 벌어진 이른바 말 세탁 부분에서요. 일부 이제 뇌물 유죄가 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유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제 국회에서 위증에 대해서 이제 이 부회장이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웬만한 건 뭐 다 무죄로 판단한 것 같은데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선고 형량이 징역 3년 미만이어야 되는데 항소심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좀 뭔가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뇌물수수 주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공소장 내용과 의미를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총 4억 원의 국정원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단순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상납받은 국정원 자금의 최종 귀속자이자 수혜자는 이 전 대통령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김백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김백준은 가담 정도를 감안해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백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돈을 수수한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요구로 특활비를 김 전 기획관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방조범이 기소된 만큼 주범에 대한 기소 역시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중론입니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일인 이달 25일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국정원 특활비 MB집사 김백준 전 기획관 구속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혐의 내용 간단하게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2008년 5월경에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2억 원 받는 등 총 4억 원을 수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방조범이라고 하고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기소를 했는데요. 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하고 국고손실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정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 것인데요. 이제 정범, 그러니까 실제로 행한 사람 외에 그 범죄가 용이하도록 해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이면은 공무원이 뭐 직위와 관련해서 돈을 받을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뇌물이 성립하는 건가요? 일단 김백준 전 기획관이 그 무렵 공무원이었기는 했을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분범인 공무원과 함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뇌물 받는 걸 용이하게 해주면 방조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신분범인 정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었으니까요. 정범이 될 수 있고 그것에 방조범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국정원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을 보고 돈을 준 건 아닐 텐데 그 김백준 전 기획관 단순히 뭐 심부름꾼이라는 건데 방조범이랑 주범이 뭐 형량 같은 게 많이 차이가 나는 모양이죠? 네, 일단 이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량이 상당히 높은데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다른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방조범의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경을 2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2년 6월이 하한이 됩니다. 그럼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처음에는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 이런 측면에서 볼 여지도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이런 기사를 접하면 변호사들로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은 뭐 집행유예는 나중에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뭐 기소할 때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하게 기소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라서요. 검찰로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고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됩니다. 뭐 이른바 일종의 플리 바게닝을 한 거다, 이런 거라는 말씀인 건가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남 변호사님 사무실이 그 청계재단 들어있는 영포 빌딩이잖아요. 그 재단에 가끔 김백준 전 기획관이 나왔나요? 어땠나요? 네, 수년 전에부터 해서 자주 나오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단에서 뭔가 일을 하시니까 나왔을 텐데 어쨌든 최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재단 일이든 뭐든 관여를 했다는 얘기네요. 네, 등기상으로는 뭐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재임하지는 않으신 게 분명한데요. 뭐 계속 나와 뭐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었으니까 무슨 상근으로 근무했는지 뭐 이런 생각은 해보지만 저희가 사실 물어볼 방법이 없고 해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어쨌든 내일 관련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영포 빌딩이랑 다스 관련 얘기 좀 들어보고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와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특임검사 등 중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철저히 진상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검 안미형 검사는 지난해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국회 법사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모 고검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근 사이에 연락이 오가는 등 수사 개입 의심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2014년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오늘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참석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고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회 개헌 논의가 구체적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며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검사로 부임되던 법무실 및 인권국 10개 직위에 외부 공모로 선발한 비검사 출신 행정사무관을 오늘 임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탈검찰화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세계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검사가 보임된 직위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 우수 인재 영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5일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